이만큼 몇 번 다 지어라 수리를 했어요. 깨끗하네요. 곰팡이 같은 거 없이. 제가 다 관리하고 출근하거든요. 엄마 집에. 네. 구조가 근데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되는구나 이게. 약간 지층이다 보니까. 아, 네네. 잘 해놨는데. 전 여기 오고 처음에 방이 없나 이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저희가 돈 주고 다 수리. 다 하셨구나. 네. 자, 반갑습니다. 대장 김상준입니다. 자, 오늘 제가 방문한 곳은 서울에서도 중심지인 명동역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요즘 거리두기 해제로 인해서 대표적인 관광 명소인 명동은 활기를 찾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로 인해 움츠렸던 명동 부동산 가격이 조금씩 우상향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런 서울 중심지에 약 2회나 유찰된 상태의 단독주택이 현재 경매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더욱 호감적인 것은 외국인들의 수요층들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단독주택이 룸 약 10개를 확보한 상태에서 게스트하우스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제2의 사업, 임대업을 서울 중심지에서 할 수 있으며 일하지도 않아도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매력적인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자,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장 옵션을 보면서 현 경매 물건의 보다 상세 현황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경매 물건의 소재지는 서울 중구 남산동에 위치해 있으며 토지 43평 및 건물 74평으로 일괄적으로 매각하는 경매 물건입니다. 감정가 15억에 시작하여 현재 2회 유찰된 9억 6천만 원부터 경매가 진행 중에 있죠. 현 경매 물건은 서울 중심지, 그것도 명동 상권을 확보하고 있어 토지의 감정가만 무려 14억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즉 현재 진행 중인 경매 최저가 9억대는 토지의 감정가액도 못 미치는 금액대이죠. 자, 건물의 현황은 지하 제외 2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시에 포함 총 건축 면적은 약 74평입니다. 현재는 단독주택이 아닌 전체 호실을 게스트하우스로 사용 중에 있죠. 그의 등기부상 선순위는 2000년도 08월에 설정한 근저당이 말소기 중 권리로 낙찰 후 모든 권리는 소멸합니다. 또한 현 부동산의 권리 신고한 임차인은 총 8명이며 전부 후순위 임차인으로서 인수되는 보증금도 없는 경매 물건이죠. 자, 입지 현황은 서울 지하철 4호선인 명동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남산, 남대문, 서울역 등의 대표적인 관광지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관광지들로 인해 현 경매 물건지 주변으로는 게스트하우스들이 밀집되어 있는 상권을 구성하고 있죠. 자, 오늘 경매 물건은 단독주택이지만 풍부한 외국인들의 임대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에 현재 게스트하우스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보다 정확하게 표현을 해드리면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게스트하우스라고 부르면서 좀 더 줄여서 개하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런 게스트하우스를 사용하려면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중 허가에 대한 부분들은 소유자가 건물 내부에서 전입을 하면서 살고 있어야 되면서 소방 관련 시설들을 배치하셔야 합니다. 즉 방마다 소화기, 손전등, 비상 대피도 등을 구비해 놓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구비해 놓고 담당 지자체에다가 신고를 하시면 현장 답사를 통해 영업 허가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지자체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이 점은 관할 지자체에 꼭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외국인 말고 내국인을 받으면 불법인가? 라고 말씀을 주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불법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공실률을 방지하고자 내국인들을 쉬쉬하면서 받는 게 관행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점은 엄연한 불법이 될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물건에 도착해서 이제 물건을 보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순간 이 해당 건물의 소유자분을 만났습니다. 소유자분에게 어디서 왔냐고 저를 물어보길래 현 경매 물건을 보러 왔다, 투자 여부가 있는지 검토해 보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물건을 하나씩 조목조목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주시고 나서 제가 영상을 좀 찍기는 어려우니까 그 얘기만 듣고 현재 나와서 별도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 가서 찍는다고 하면 불편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제가 그 소유자분과 같이 돌아다니면서 부동산을 봤던 내역들을 가지고 설명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건의 상세 현황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경매 물건은 메인 도로에서 이면으로 접한 두 번째 건물입니다. 현재 이 물건지로 진입하는 도로폭이 협소하여 단독적인 개발 가치는 떨어지는 물건입니다. 단
개축 및 리모델링은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막상 현장에서 보니까 약 40년 단독주택이라 심각한 노후도를 예상했지만 게스트하우스로 활용하다 보니까 현관, 외벽, 샤시 상태는 양호한 편에 속합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해당 경매 물건의 이미지를 간략하게만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구루 경매 물건지 바로 뒤에 보이세요? 남산타워가 한눈에 보입니다. 반경 200m 안에는 남산 케이블카가 탑승할 수 있는 승강장까지 위치해 있어 입지는 거의 깡패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후 단독적인 개발 가치는 없기 때문에 옆일지 주인과 협업하여 공동 개발 및 매수 매도를 통해 가치 상승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올라오는 계단이 있는데 계단이 너무 노후됐어요. 이 계단을 좀 유니크하게 꾸미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미끄럼 방지태, 벽화 등을 고려하여 올라오고 싶게 만드는 계단으로 구성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층은 지금 테라스로 만들어져 있어서 게스트하우스를 사용하는 고객들이 가볍게 차 한잔 등을 할 수 있도록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여기 주택지 지층으로는 여기가 3개. 여기 여기는 3개. 지금 비어 있긴 해요. 비어 있어요? 잠깐 봐도 되나요? 네, 들어가셔도 들어가셔도 돼요. 그래요? 그냥 들어가셔도 그냥 들어가도 되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1호랑 3호는 조금 이거만큼 크고요. 아, 가운데가 좀 작고요. 이만큼 몇 번 다 지어라 수리를 했어요. 깨끗하네요. 곰팡이 같은 거 없이. 제가 다 관리하고 출근하거든요. 엄마 집에. 네. 구조가 근데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되는구나 이게. 약간 지층이다 보니까. 네네. 그래도 잘 해놨는데. 전 여기 오고 처음에 방이 없나 이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저희가 돈 주고 다 수리. 다 하셨구나. 네, 아버지 때부터 수리를 했는데 계실 때 한 번 더 했어요. 그러세요. 그게 지층이 5개 호실인가 그런 것 같은데. 네, 여기가 3개밖에 안 보여서.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쪽에 또 집이 있으니까. 이쪽에도요? 위에 있었구나. 나 밑에만 봤네. 여기도 큰데 얘보단 좀 작아요. 여기는 뭔가요? 여기는? 여기 게스트하우스 방 5개. 일로 들어가면 게스트하우스 방 5개요? 이게 방 5개. 이쪽으로 방이 5개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구나. 네. 여성 달라. 여기가 전에 우리 엄마 아빠가 사셨다가 직접 거주하시던데? 여기도 잘 수리해놨어요. 여기다 이쪽도 이렇게 저희 쓰는구나. 집에 하자 있는 거 다 고치고 그리고 아이고 고생하셨네. 그래서 집에 큰 문제는 없어요. 집에 큰 하자는 없고요. 네. 여기 이건 위에 있는 건 이건 뭐죠? 이게 가장 일로 들어가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이렇게 거구나. 올라가요. 근데 요즘엔 좀 괜찮아질 수 있는데 거리두기 해제되고 요즘 이손님들도 꽤 많고 명동역에서 10분 거리밖에 안 되니까. 있어요. 많아요. 여기 보도제가 풀린다고 지금 저희 아버지 살아계실 때 제가 사인 다 받아놓고 해놓고 이제 고도 제한이 풀려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소유자분과 얘기를 나눠보니까 현재 소유자분은 이번 차시에 낙찰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기존에는 약 18억까지 매매가를 웃돌았는데 코로나 여파가 좀 터지고 나서 금리 상승 여파와 함께 15억까지 거래를 여부를 말씀드렸던 물건이라고 전달받았습니다. 근데 현재는 9억대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인 호감적인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유자분도 계속 운영을 하고 싶지만 집안 사정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각하는 점 이번은 좀 아쉽다라고 이야기를 주셨어요. 현재로 봤을 때는 거리두기 해제로 인해서 외국인들이나 관광 수요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형 부동산으로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총 게스트하우스 12개 호실, 주인 세대 1개 호실, 13개의 룸을 확보한 명동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명동역 인근에 나와 있는 게스트하우스 경매 물건을 상세하게 전달드렸습니다. 서울 중심지에, 그것도 명동역 근처에 룸 13개를 확보한 게스트하우스를 소유한다. 이 얘기만 들어도 누구나 가슴은 설레이게 됩니다. 명동역 주변에 1박의 숙박료는 최소 4만 원 정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10개 호실이니까 4만 원씩 구성한다면 약 풀임대 40만 원을 예상할 수 있겠죠. 한 달이면 임대 수입만 무려 1,000만 원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수익률로 따지면 10% 이상의 막대한 수익을 만들어갑니다. 이렇게 임대 수익을 계속 꾸준하게 만들다가 추후에 디벨롭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부여한 후 매도 차익까지 만들어 가시면 되죠. 이렇게 다양한 출구 전략이 가능한 매력적인 부동산입니다. 하지만 항상 저는 장점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현 경매 물건에도 당연히 단점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아주 노후된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내 외부에 충분한 리모델링 비용 혹은 수리 비용을 꼭 감안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방개수가 많죠. 이렇기 때문에 방공제를 적용받으면 경락대출 금액이 아주 협소하게 실행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이기 때문에 신탁대출을 통해 방공제 없이도 경락잔금 대출을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신탁대출을 통해 와일드한 대출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점은 현 경매 물건이 아직 코로나가 종식된 게 아니기 때문에 유동성 인구의 저하로 인해 현 경매 물건의 일부 공실률을 당연히 감안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무턱대고 명동역 주변에 뭐 게스트하우스다 막 이러면서 높은 입찰가를 쓰지 마시고요. 위 단점들을 충분히 감안하고 보완한 다음에 보수적인 시선으로 현 경매 물건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할 때 항상 실행에 대해서 주저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고민은 잠시 쉬었다 할까? 이것만 하고 할까? 아니면 나중에 추후에 다시 도전을 생각해 볼까? 이런 고민에 휩싸이면서 실행을 주저하게 하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침에 일어났는데 알람이 울려요. 근데 너무 피곤해. 5분만 더 자도 될 것 같아. 모르겠다. 그냥 알람을 끄고 더 자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런 유혹에 넘어가면 그날 결국 굉장히 불쾌한 하루가 시작됩니다. 머리도 말리지도 못한 상태로 출근할 수 있거나 혹은 지각을 통해 회사에서 안 좋은 인식을 갖게도 되죠. 그래서 저는 항상 하기 싫은 일을 하거나 혹은 주어진 일을 할 때는 마음속에서 3초를 세고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마음속에 3초를 세면 안 되는 이유를 더 이상 찾지 않습니다. 실행을 해야 되는 명분과 마음가짐을 오히려 갖게 되죠. 그러니 저와 함께 3초를 세면서 소소한 습관까지도 바꿔가며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같이 만들어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가는 길을 함께 동행하며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보다 양질의 영상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